반갑습니다. 과연 돌싱남 돌싱여가 삼명통의 해독 3권 인신사회에서는 어떻게 실려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호랍이, 여자는 가부가 된다.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이거 돌싱여, 돌싱남이 되겠죠. 돌싱남녀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삼명통의 인신사회 사금 호환신살 256페이지에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면은 무엇이냐 바로 육해, 망신, 급살이 함께 있으면은 호랍이 또는 과부인 돌싱남녀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육해, 망신, 급살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바로 쌍진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쌍진살이 되고 다시 그 쌍진살이 육해, 망신, 급살을 겸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남자는 호랍이, 여자는 가부, 돌싱 남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숲속에서 부처님의 예를 올리는 사람이 되거나 했거든요. 결국 선임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임과 호랍이와 가부인 돌싱 남녀와는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혼자라는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그런 혼자라는 그런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서자나 양자가 된다. 이런 경우도 친부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라는 개념과 아주 유사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혼자가 되는 사주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쌍진살이 되는데 망신급살이 육해를 겸하고 그렇게 된 사주가 어떻게 해요? 돌싱 남녀의 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해, 망신, 급살에 관해서는 익히 설명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이고, 쌍진살은 무엇이냐? 쌍진살은 천동지동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그 설명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사주들이 3개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쌍진살이라는 것은 병신 이렇게 천동, 지동, 천간이 같은 병이고 지지가 같은 신이 되죠. 이렇게 천동지동된 것이 뭐였요? 바로 쌍진살입니다. 쌍진살이 육해, 급살, 망신을 겸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싱 남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 무엇요? 평두살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평두살은 무엇이냐? 평두살은 글자의 상부가 평평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거요? 정. 글자 위가 평평하죠. 정, 그렇죠. 기도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병. 상부가 다 평평하죠. 또 아까 이야기한 정, 또 임, 다음 진. 삼명통에 이렇게 5개가 평두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권 총론 신살에서 요거 만민년 선생께서 글자의 위가 평평한 것들이 평두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5개뿐만 아니고 글자가 평평한 기 같은 것도 평두살일 수도 있습니다. 요도 그렇죠. 해는 아니죠. 해는 꼭다리가 있죠. 이렇게 있으니까 아닐 거고, 개도 아닐 거고. 그런데 임은 꼭다리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여기에 꼭다리라고 보여지는데 평두살에 해당한다고 일단 삼명통의 3권 신살편에는 이미 평두살이라고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주는 개해, 병신으로 쌍진살이 2개가 겹쳐 있죠. 이렇게 2개가 겹친 쌍진살도 형상이 좋으면은 높은 배설을 한 사주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명통에서는 그런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살로서 하고 또 나범 오행으로서 그런 사항들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가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죠. 신은 급살로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은 육해에 또 해당하고 현침살에 해당합니다. 현침살은 갑신, 신묘, 오화가 현침살이죠. 그래서 이 신은 흉살이 겹겹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개나 있어요. 해는 지살이죠. 그리고 또 평두살이 있어요. 병병이 평두살이죠. 이렇게 급살, 육계, 현침, 평두살이 모여있는 이 사주는 바로 독신으로 늙은 사주가 됩니다. 망진급살이 쌍진살로 독신으로 늙었다. 단순히 쌍진살이 되었다고 독신으로 늙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살펴야 한다고요? 급살, 육해, 현침, 평두살 등 많은 살이 겹겹이 겹쳐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 이런 형상이 되었느냐 해서 쌍진살이 흉악하게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살이 된다고 판단, 추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주를 보면은 을해, 정해, 기묘, 정묘인데 이번에는 천간은 같지 않죠. 지지만 같아요. 실제 완전한 쌍진살은 천동지동이잖아요. 천간이 같고 지지도 같은 그것이 쌍진살인데 이 사주는 어떻게요? 네, 그렇죠. 천간은 같지 않고 지지만 같습니다. 그리고 묘는 현침살이 되고 그리고 평두살이 있죠. 정정 두 개의 평두살이 있죠. 흉살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완전한 쌍진살을 이루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조는 노비의 명조이다. 역시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주는 오행십성이 두루 건강하게 배치되어야지만 1차적으로 좋은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는 그렇지 못하고 재관으로 편중된 그러한 사주이잖아요. 그래서 미천한 노비의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쌍진살은 같은 간지가 두 개 있는 것이다. 주는 고극하다. 외롭게 된다. 그 말이죠. 외로울 고자잖아요. 외롭게 된다. 즉 돌싱남녀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주를 살펴봅시다. 세 번째 사주는 기해, 을해, 정유, 기유인데 그렇지만 이 사주도 완전한 쌍진살이라고 할 수는 없죠. 유가 두 개 있는데 유는 무슨 살요? 파쇄살이잖아요. 파쇄살이 두 개 있고 정은 평두살인데 정 여기 있죠. 하나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평두살은 글자의 위가 평평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기토도 을도 해당할 수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삼명통의 삼금 총론신살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갑병, 정, 임, 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글자 상부가 평평하다고 하지만은 그 징조는 강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명조를 보면은 무엇이냐? 양자로 간 명조이다. 결국은 이 말은 사생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생아. 지금은 고대에서 양자라는 개념과 이런 개념의 사람은 잘 없어요. 잘 없기 때문에 어떤 그 과정이 좀 다르죠. 요즘은 그 입양하는 그런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가는, 즉 양자로 가는 그런 경우는 조금 현대에서는 벗어난 개념이죠. 사생아로서 어떤 건실한 가정에 입양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고대의 양자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필자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러한데 이 세 개의 사주를 살펴보면은 결국은 진짜 고극하게 된 그런 사주는 1번 사주이죠. 역시 쌍진살이 급살육에 현침 평두를 겸했을 때는 독신으로 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번, 3번 사주는 그래도 완전한 쌍진살이 아니었기에 고극하지는 않았다. 홀로 평생 사는 그런 계통의 돌싱 남녀 계통은 아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3번 사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천한 사주임은 분명하죠. 양자로 갈 운명이니까 하천하다고는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양자로 간 맹조는 부잣집에 가면은 잘 살 수 있어서 하천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하고 넘길 수 없는 사항이 이 평두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평두살입니다. 이 두 개의 사주가 보면은 다 그 글자의 위가 평평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주는 그렇지 않죠. 이렇게 평두의 개념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결국은 자기 뭐 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는 또한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돌싱 남녀와 유사한 돌싱 남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에 어떠한 신살이 역할을 하느냐, 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삼명통의 해독 3권 인신사회 40 호환신살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